이렇게 모델링을 준비했는데 뭐 다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안 되면 한두 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간단한 거, 이 간단한 거부터 해볼게요. 물체를 볼 때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이 형태는 오른쪽에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밑에가 사각형이고, 그리고 모서리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역시 사각형이 있죠. 나머지 형태는 나중에 생각하고 박스 형태를 이렇게 긴 박스 형태를 생각하면 이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형태니까 그냥 몇 번의 작업으로 다 만들어지겠지만 그 몇 번의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저희한테.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에 대한 선택이 좀 더 어려운 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 간단한 물체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다음에 비슷한 형태 아니면 더 어려운 형태로 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건 그냥 너무 쉬운 건데 재미삼아 이런 형태, 그리고 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런 형태를 선택해 봤어요. 제가 그리드를 모두 없앤 다음에 프론트에 플랜을 하나 만들게요. 플랜은 십자로 만들었고요. 하나를 더 복사할게요. 이 플랜은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보면 엣지가 이렇게 선택됩니다. 플랜이 가지고 있는 엣지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 그리고 에디테이블 폴리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만 선택되는데 사실은 3D Max의 물체 구성은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 대각선이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 연결하고 있는 대각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모델링 할 것처럼. 그럼 대각선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거나 만들거나.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대각선 방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안 쓰는 혹은 에디테이블 메쉬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에디테이블 메쉬를 한번 보고 여기서 엣지를 선택하면 숨겨져 있는 삼각형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엣지가 이 점선으로 보이는 거, 이 엣지들을 보이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비저블이라는 거를 가장 아래쪽에 옵션이 있는데 비저블을 체크하면 숨겨져 있는 엣지가 이렇게 실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얘는 플랜인데 터보 스무스를 한번 준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해볼게요. 숨겨져 있는 엣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메쉬로 한 다음에 엣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각선이 반대로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보이게 해놓고 또 하나의 플랜을 만들어 볼게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이번에는 커넥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엣지를 2개 선택하고 커넥트, 3개 선택하고 커넥트, 가운데를 연결했죠. 이번에도 역시 에디테이블 메쉬를 한 다음에 엣지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를 바라보잖아요. 다시 보이게 해 놓을게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델링 할 때 이 선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원형이 됐을 때는 어떨까요? 원형이 됐을 때는 정말 중요해요. 원형이었을 때 하나를 더 복사할게요. 제가 서클을 만들었는데 이 서클을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면 면을 갖습니다. 이 면을 가지면 점이 바깥쪽으로 쭉 있는데 보이지 않는 삼각형들은 어떻게 연결하고 있을까요? 에디테이블 메쉬로 바꿔서 엣지를 선택해 보면 알겠죠.
선택을 해보면 어떤 룰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굉장히 근접한 것도 어떤 한 점으로 계속 연결하고 어떤 것들은 또 따로 연결하고 지그재그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가운데에 점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얘는 엣지를 보이게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 지저분한 거하고 이 깨끗한 거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만약 보더를 이용해서 테두리를 선택하고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 마치 두께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루프를 하게 되면 이 모서리 루프 혹은 이쪽 모서리 루프가 가다가 끊어지는 거는 여기 점이 삼각으로 모이기 때문에 끊어집니다. 두 개의 점이 이렇게 모이죠. 네, 이렇게 모일 경우에 세 개의 엣지가 모이는 부분 혹은 다섯 개의 엣지가 모이는 부분, 여기서 루프가 안 되게 돼요. 그 다음 것도 선택해 볼게요. 루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밖에 안 되겠죠. 여기서 겹치고 여기서 겹치니까. 그런 룰이 있어서 루프가 안 되는데, 루프가 되게 한 다음에 볼게요.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이쪽도 선택할게요. 선택한 다음에 챔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챔퍼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거, 면을 깨끗하게 만든 거는 챔퍼가 잘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거, 면이 깨지기 시작하죠. 이래서 보이지 않는 엣지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엣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 모델링도 잘 되겠죠. 예, 그것 때문에 잠깐 면의 방향이 어떤 명령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 그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걸 만들 겁니다. 이 녀석이죠. 이 물체는 박스로 만들면 되는데 이 선을 어떻게 나눌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죠.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을 쓸게요. 하나는 박스를 만듭니다. 박스를 만들고, 자, 이런 박스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형태가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그죠?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더라도 비슷한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럼 모델링이 잘 되겠죠? 퍼스펙티브이기 때문에 퍼스펙티브에선 모델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키보드의 U 키를 누르시면 오소그래픽 뷰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이런 형태를 만들려면 대각선으로 올라가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쪽 한 칸 건너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위에 있는 이 폴리곤을 조정할 거예요. 색상이 다 붉은색이니까 회색으로 하고 볼게요. 면이 한 곳, 그리고 반대쪽 면이 없으니까 저희도 여기하고 여기에 면을 삭제하고 위에 있는 폴리곤은 로테이트 하면 되겠네요. 그죠? 로테이트 할 때는 앵글 스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90도 회전. 거의 비슷하죠? 여기 보면 이제 엣지, 여기 엣지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엣지, 선택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가운데로 딱 들어가 있는, 여기서 저기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 연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점하고 이 점을 커넥트 해주면 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꺾어진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모델링에서 많이 쓰는데 이쪽도 역시 두 개의 점을 선택하고 커넥트. 그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가 다 만들어졌네요. 여기 지금 그라데이션이 보이는데 얘는 스무싱 그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을 모두 선택하고, 꺾어져 있지만 같은 면이라고 생각하고 둥글게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스무싱 그룹인데, 예, 그게 이 면은 한 면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런 그라데이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폴리곤을 모두 선택해서 스무싱 그룹을 클리어 해주시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금방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박스를 하나 만들고
에디티블 메쉬로 컨버팅 할게요. 그 다음에 메쉬가 가지고 있는 엣지를 보겠습니다. 대각선으로만 필요하죠, 저희가. 보이지 않았던 거를 보이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엣지에서 저희가 필요 없는 엣지는 여기하고 반대쪽이죠. 여기는 삭제. 예, 엣지를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쉬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이제 습관이니까, 모델링 습관이 되는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에 한 거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엣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숨겨져 있는 엣지가 있다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하고 첫 번째 거는 설명드린 거고, 두 번째 거는 좀 복잡하네요. 나중에 할게요. 세 번째 있는 사진, 조명인데 조명 형태가 난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죠. 네, 이거는 그냥 종이 접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꼭지점이 있고 옆으로 선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아래도 가운데 꼭지점이 있고 선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선들이 똑같은 선에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실린더 형태가 보여요. 이렇게요. 그리고 높이 방향으로는 이 선을 지그재그 형태지만 그걸 같은 위치로 이렇게 내리고 올리게 되면 쭉 같은 선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가는 선은 하나가 필요하죠. 이렇게요. 쭉 선이 내려오고 가운데 선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위에 있는 거, 가장 아래에 있는 거는 점이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린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몇 개일까요? 몇 개? 여기서 하나, 두 개짜리 이 형태를 보면 마름 목걸이 하나, 둘, 옆에도 하나, 옆에도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옆에 하나, 하나는 하나로 치고 네 개가 됩니다. 네 개가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쭉 보면 8개인데 반대편도 있으니까 16개가 되죠. 사이드는 16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맥스를 하면 다른 기능도 늘죠. 계산을 할 수 있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건 살짝 더 올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거, 가장 위에 있는 거 폴리곤을 선택하고 컬랩스를 할 겁니다. 이 컬랩스라는 기능은 선택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점으로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판알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모양하고 흡사하게 됐네요. 이번에는 지그재그 형태로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요. 돌리면서 막 선택하겠죠? 하지만 모델링을 한다면, 중급자가 됐다면 이걸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좀 더 익숙하다면 단축키를 사용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하겠죠. 지그재그로. 근데 이 기능은 어디 있냐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의 단 루프, 예, 이 단 루프에 있습니다. 단 루프는 제가 지정한 간격만큼 떨어지는데 기본값은 하나를 건너뛰면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을 선택하고 단 루프를 실행하면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점은 이쪽 방향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위아래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이 필요해요. 방향이라는 거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선택해 줘야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 루프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높이를 올리면 되겠네요. 혹은 내리면. 그죠?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죠. 역시 스무싱 그룹이 있네요. 이 스무싱 그룹을 폴리곤 컨트롤 A 클리어 올 하면 저희가 원했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저 선만 만들어서 놓으면 조명이겠는데요. 모서리가 약간 둥그니까 종이가 막 접힌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모서리를 둥글게 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챔퍼라는 명령을 세팅 버튼으로 사용할 겁니다. 챔퍼를 주면 모서리가 둥글게 되는데 일단 기본 챔퍼는 모서리를 한번 이렇게 목깎이를 하듯이 직선으로만 꺾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추가하면 둥글게는 만들지만 모서리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챔퍼를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쿼드 챔퍼를 사용할 겁니다. 이 쿼드 챔퍼는 2016, 15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쿼드 챔퍼. 그 전 버전에는 다 스크립트나 플러그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쿼드 챔퍼 사용하고 다 똑같은데 쿼드 챔퍼는 3개를 추가하면 6개가 돼요. 분할이 2배예요. 챔퍼의 개수가. 그리고 밑에 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1.0은 이렇게 목깎이가 되고 0은 모서리가 살고 0.5는 둥글게 됩니다. 저희는 둥근 게 필요하니까 0.5. 그럼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가 만들어지죠.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하고 F4번 키를 누르면 모서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안쪽에 라이트를 넣으면 조명이 되겠죠. 선을 달면 인테리어 소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형태가 있네요. 이 모델링이 하다 보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한 형태라. 그래서 너무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다리도 있고 여기 한번 꺾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원형도 있잖아요. 그래서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한꺼번에 만들기보다는 양쪽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만들어서 반대쪽을 뒤집는 걸로 할 거예요. 가운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저희 눈엔 잘 안 보이니까 저희는 가운데를 붙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만 할 거예요. 모델링은 그런 거예요. 만약 카메라가 근접해가지고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게 보일 것 같으면 거기에 가운데를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떨어진 상태를 놓을 건데 지금처럼 많이 떨어져 있으면 가운데를 붙이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약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옆에서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 떨어뜨려 놔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작업은 융통성 있는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은 이제 필요하면 가운데를 붙이세요. 위에서 봤을 때 이 실린더. 네, 저희한테 이게 필요한데 두께가 없는 게 필요해요. 두께가 없는 걸 만들려면 서클이 필요합니다. 탑에서 서클을 하나 만들고 가능하면 실제 크기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요. 반지름은 200 정도 할게요. 서클을 만들게 되면 이 서클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 있어요. 여러분 맥스의 기본을 아십니까? 이 서클, 라인, 렉탱글 뭐 다 기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점이 몇 개, 점과 점 사이는 몇 번 꺾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꺾어지는 건 점과 점 사이를 몇 번 꺾으면서 곡선을 만드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점의 개수가 다른 거죠. 서클은 4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과 점 사이는 6번 꺾어지게 되어 있어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한 다음에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는 굉장히 부드러운 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에 있는 옵티마이즈라는 옵션을 끌 거예요. 그리고 어댑티브를 켜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얘는 점으로는 안 나와요. 에디테이블 폴리가 되면 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저희는 이런 점이 필요해요. 지금 이 점이 필요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 상태에서 폴리곤을 선택하고 인셋을 할 겁니다. 인셋을 하면 F4번 선이 안 보일 땐 이렇게 되겠죠. 선들이 다 가운데로 모이는 작업이 되죠. 앞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하죠. 이번엔 컬랩스를 하면 한 점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 정 가운데에 있는 여기죠. 정 가운데에 있는
이 반대편은 삭제할 거예요. 저희는 절반만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삭제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번 라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를 만들 때 이 두 개의 엣지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밑으로 내리면 라운드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깨지겠죠. 챔퍼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빼고 라운드 될 만큼만 빼고 내리면 저희가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뺄 건데 높이가 있는 부분까지 빼고 옆으로 뺄 겁니다. 얘는 옆으로 더 넓잖아요. 넓은데 가운데가 좁아요. 요 가운데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생각인데요. 요 가운데 선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스케일로 줄일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좀 더 올릴까? 스케일.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밑에 있는 건 좀 더 키우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본 모양은요. 이 모양입니다. 됐으면 요 모서리는 둥글게 만들 거예요. 여기 둥글게 되어 있죠? 모서리들 다 둥글게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점을 챔프할까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렇게 미세하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됩니다. 저는 두께를 먼저 줄게요. 두께를 먼저 주고 할 건데 두께를 주기 위해서는 모서리 챔퍼는 먼저 하겠습니다. 얘하고 얘 챔퍼를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하고 쉘 명령으로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 이상하지 않게. 저기가 이상하네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루프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루프를 하고 챔퍼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쉘을 한 다음에 철판의 두께를 만들어주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모서리를 잡고 역시 챔퍼를 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훨씬 더 저는 편해서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막 주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지 둥글게 됩니다. 오케이 하면 반대쪽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F4번 키 이렇게요. 이번에는 탑에서 반대로 뒤집을 거잖아요. 그래서 시메트리라는 명령을 사용할 거예요. 시메트리. 얼마나 많이 사용하면 단축키를 사용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놓으면 된다. 시메트리 명령 안에 기즈모라는 게 있어요. 미러하는 반대로 뒤집는 기즈모의 센터를 이동시키면서 시메트리를 하는데 시메트리를 안쪽에 있는 미러를 선택하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메트리만 클릭하시면 미러가 선택돼요. 다른 명령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쪽까지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마지막 게 남았네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탑에서 만들게요. 이 형태를 보니까 사각형이고 바깥쪽에 있는 얘 다리 구부러진 거 빼고는 사각형이에요. 똑같아요. 테두리가 있을 뿐이잖아요. 테두리인데 꺾어진 거니까. 저희는 사각형을 만들게요. 플랜 그 다음에 렉탱글도 있네요. 실린더 두께가 있지만 4개로 만들면 되고 2D에는 N건 4개로 만들면 됩니다. 자, 선택지가 많죠? 이거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모델링의 끝을 좌우합니다. 다 지우고 제가 선택한 사각형은요. n건이에요. n건. 이 테이블의 크기는 220 정도. n건을 만든 이유는 프론트에서 봤을 때 직선이 여기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다리를 꺾을 수 있다. 뭐 좌측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보든 간에 이 다리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마른 목골로. n건은 플랜으로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n건을 사용한 겁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인셋을 하면 테두리가 나오네요. 저희한테 필요한 거 나왔네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 만들어진 이 사각형을 회전시키면서 45도 회전시키면서 새로운 물체로 만들게요. Shift 회전 오브젝트로 만들면 되겠네요. 색상을 좀 변형시켜 놓고요. 보시기 편하게 복사한 거는 색상이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퀵 슬라이스를 할 건데 여기 지금 복사해 놓은 걸 기준으로 이렇게 점과 점을 하면 퀵 슬라이스가 됩니다. 그럼 바깥쪽에 있는 건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릴게요. 이제 저렇게 겹쳐놓고 보면 눈에 해롭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이제 형태는 다 만들어졌어요. 이거만 있으면 되니까 저희는 이거를 챔퍼를 할 거예요. 챔퍼를 하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엣지를 선택할 거고 이렇게요. 이 엣지를 선택하는 이유도 왜 이렇게 선택할까요? 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사각형 그리고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꺾어지는 부분을 라운드를 시키려면 라운드에 해당하는 부분, 라운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스플릿 하면 여기가 선택된 부분이 가위로 자른 것처럼 딱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됐으니까 저희는 작업할 준비가 다 끝났네요. 탑에서 봤을 때는 프론트에서 보면 이 선이 보이겠죠? 저희는 이 폴리곤만 회전시킬 거예요. 이 폴리곤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축에 보면 하이어라키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하이어라키가 있는데 여기 피벗 그 다음에 작업을 하기 위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피벗 이 피벗의 위치를 스냅을 걸어서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선 두 번째 선에 맞출게요. 그 다음에 이 축을 사용할 겁니다. 사용하기 모디파이 패널 폴리곤 이 축이 지금 여기 그대로 있죠. 그래서 저희는 로테이트를 스냅을 빼고 앵글 스냅 이용해서 90도 회전시킬 거예요. 아래로 저 모양이 나온 것 같죠? 이제 기쁩니다. 이번에는 다른 쪽도 만들 건데 여기서 해야 될 거 먼저 하고 하면 되겠죠. 여기를 먼저 이렇게 챔퍼하지 말입니다. 라운드가 되게 챔퍼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생기게 하는 거죠. 여기 엣지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해서 점까지 같이 삭제해버리면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뭘 할까요? 여기 반대쪽에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워킹 피벗을 끄고요. 뷰에서 물체의 중앙을 축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센터 시메트리 시메트리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탑에서 보면 이렇게 45도 하면 되겠고 다시 한번 시메트리를 해서 반대편 다시 한번 시메트리를 해서 다른 축 축을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하면 다리가 다 생겼네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한테 불필요한 엣지가 있네요. 여기의 선은 불필요하니까 루프에서 컨트롤 리무브, 깨끗한 모델링이 만들어지면 쉘 명령을 줘서 두께를 주면 깨끗한 모델링이 됩니다. 이때는 모서리를 똑같은 두께로 펼 수 있는 옵션을 체크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깨끗한 테이블이 만들어지겠네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